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거 하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스피치 해주셨던 앞으로 잠깐 넘기면 되나요? 닮은 분 생각 안 나세요? 여기하고 나야. 우리 마블이 딱 보자마자 마동석. 그쵸? 네, 마동석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셨네요. 와, 멋지게 제2 삶을 설계하신 우리 이동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응원드립니다. 11월에 축하드리러 오면 되는 거죠. 네, 11월에 꼭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웰빙 그룹의 이청 구독자님 그리고 이승훈 구독자님께서 여기를 좀 와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황다인 리더님 통해 여기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거 숙제가 뭐냐면은 뜨겁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앞에서 뜨거운 여자라고 할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오면서 나혜주 우리 리더님하고 잠깐 톡을 했는데 오늘 뜨거워져야겠네요. 그랬더니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뜨거우면은 제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과 호응 뜨겁게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많은 게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딱 준비된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왜? 저는 이미 뜨겁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비전 세미나에 저희 상위 스폰서님입니다. 이재덕 SPT 스폰서님이 바로 직 스폰서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뒤에서 여러분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은 그 늦은 시간까지 인정식이 마지막인데 시간이 한참이 오버됐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아마 저희 그룹 같았으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서 뒤에 다 비었을 건데 저희가 맨 뒤에 앉았는데 자리가 정돈된 상태로 너무 집중해서 인정식을 참여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 가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렇더라. 외적 자세가 그 정도로 잘 된 그룹이면 거기 있는 리더님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애둘러서 좀 닮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웰빙 그룹과 제가 인연이 돼서 또 광주 후원 갈 때는 우리 나혜주 리더님이 계속 저희랑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미팅도 해주시고 강의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친숙합니다. 아유, 많은 거 내놓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하세요? PM? 근데 우리 밖에 나가서 PM 이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M 말고 PM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처음 본업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홍지숙이고요. 강사 경력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많이 떠들어 봤겠죠? 그런데도 떨립니다.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사 경력을 시작했고요. 제가 2018년도에 3P 자기경영연구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대표님이시자 저한테 PM을 전해주신 우리 스폰서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3P 자기경영연구소는 자기 경영, 목표, 시간, 건강 등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툴이 바인더라고 하는 다이어리고요. 그 다음 책과 함께 BMB, 북앤 바인더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는 자기개발을 여러분 돕고 있고요. 이렇게 강의합니다. 제가 주로 맡은 거는 청소년 파트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만나서 늘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들도 8시간 가둬놓고 하거든요. 토요일날. 근데 한 친구가 무심하게 남자친구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수업해준 강사님은 재치있고 재미있게 수업해줘서 칭찬합니다. 어찌나 무심하게 툭 던지고 가는 그 뒷모습이 예쁘던지 제가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 이렇게 그룹으로 코칭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 성과를 가시화시킬 수 있게끔 바인더라는 도구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바인더입니다. 이런 도구를 쓰는데 이거 보여주시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한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성과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들어가서 저도 제 삶의 방향성인 사명이라는 거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사명을 이제 왜 이렇게 정했냐? 나 없는 외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B&B를 통해 나를 찾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B&B 행복 코치가 되겠다. 왜냐? 저도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감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뒤에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살게 해준 게 처음엔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종교처럼 책이 저한테 와서 책을 통해 살아가고 불편하지만 바인더를 통해서 저를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PM까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또 이렇게 설계하면서 어쨌든 삶에 비난적이었던 삶에 결국은 이제 행복의 불을 켜는 계기가 됩니다. 자, 제 두 번째 잡입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유통 사업자이자 타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건강 코치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PM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시니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용어 있잖아요. 막 팍팍 미스 이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고 필름미스트가 뭔 말이요? 막 이러시고 저희 엄마 5년째 드시는데 얘를 그냥 빨간 주스라고 하십니다. 얘 회색 주스예요. 회색 주스. 그래서 모두 우리 엄마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신규는 20대든 30대든요 파워 칵테일이 뭔지 몰라요. PM도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저는요 정년이 없는 일을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1인 기업이죠. 네, 우리 CEO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또 평생 합니다. 평생 합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도 물려줄 수 있죠? 자식한테도. 근데 이 일은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건강해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아름다워져요. 맞나요? 네. 저 5년 전에 봤던 친구들이 놀랍니다. 어느 피부과, 어느 성형외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병원하고 안 친해. 도대체 그럼 뭘 먹고 너는 주름이 없냐? 나는 그동안 깊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풀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는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이 업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능성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저희 엄마 74세십니다. 어느 날 갔더니 식탁 위에 노란색 가루가 있는 거예요. 엄마 저게 뭐야? 강황가루. 어디서 났어? 대전 중앙시장에서 사오셨대요. 아, 그래? 그럼 저거 강황인지 어떻게 알아? 가게 아저씨가 강황이라 그랬대. 그 아저씨가 강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엄마 그거 믿고 사온 거야? 야, 사람을 믿어야지. 믿는 거 맞지. 근데 노랗잖아. 노라면 다 강황이야? 그랬어요. 이렇게 믿고 살죠? 믿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강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유해 성분들을 거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이런 거는 사오지 마. 단 사고 싶으면은 이 마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식품은 강황이 맞아요. 혹은 강황인데 일정 부분 몸에 좋아요 라고 검증을 해놓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강황가루를 사시더라도 이 건기식의 식약처에 마크가 들어있는 걸 사시면 그래도 안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강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듣고 어떻게 해요? 슝.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이번엔 누에 환이 있더라고요. 엄마 이건 뭐야? 누에. 왜 사왔어? 당뇨에 좋대. 아 그래. 엄마 있잖아. 엄마 저기 냉동실에 콩 있잖아. 내가 다 갈았어. 갈아가지고 콩가루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환을 만들었다.
그리고 병에 넣고 여기다 누에환이라는 게 누에환이야. 야 누가 그렇게 팔아? 다 그렇게 팔아? 그래 또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크가 있는 거는 돈을 투자해라. 그런데 이 마크가 없는 거는 믿을 수 없으니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래서 건기식을 74세인 저희 엄마한테 입혔습니다. 그래서 마크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안 사와요. 왜? 딸내미 잔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PM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퀼르니스트고 GMP고 다 넉나라 이야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PM은 우리나라 식약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는 안전해요 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돈 투자해도 된다고요. 얘는 제가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좀 쉬운가요? 네. 그래서 저는 PM이라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나는데요. 두 번째 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PM을 만나고 두 번째 사명을 내립니다. 이 사명 다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6부터 시작!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관리해주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코치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 두 번째 잡을 얘는 평생 할 거예요. BMP도 평생 할 거예요. 그런데 건강과 행복은 떼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걸 이렇게 설정했냐면 제 PM 스토리입니다. 2020년 3월에 저희 강 대표님이 갑자기 자, 우리 내 방으로 다 모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를 들고 갔습니다. 회의하시려나? 저희 현재 조이그룹의 조이그룹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밑에 리더님들하고 누구셔? 모른대요 다 직원들이. 근데 앉았는데 갑자기 빨간색 주스를 짠짠짠 주시더니 마시래요.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돼. 그냥 먹자.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왜 이래? 귀 빨개 막 가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상 반응이래요. 너무 웃긴 거야. 다닥다닥 대표님 방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안표 서 계시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빨간 주스 갑자기 먹으라고 그러더니 막 브리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이래서 브리핑 하러 오신 분이 말을 하다가 제품 설명을 하다가 스탑이 됐어요. 하얘졌대요. 그래서 내려와 이래가지고 우리 손다현 대표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쫙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PM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브리핑이 다 끝나니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쓰래요. 인적사항이에요. 홍지숙, 생년월일, 카드번호, 왜? 그랬더니 대표님 한마디 나는 이거 할 거니까 자네 쓰게. 우리 월급 받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니까 가둬놨고 이미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단 전산으로 하지 않고 그랬던 거는 저희가 조직이기 때문에 계보를 좀 짜시려고 페이퍼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대표님이 불러요. 저랑 이재덕 그 마스터, 저희는 마스터라는 호칭을 쓰니까 불러요. 자네 둘은 같은 팀이니까 저를, 그러니까 대표님 퍼스널로 안 넣고 이재덕의 퍼스널을 넣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뭘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네트인데 그래 뭐 먹는 거는 먹을 거니까. 근데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인을 오토십이 오더라고요. 풀셋을 하래요. 거기까지 그냥 했어요. 전 직원이 다. 전 직원이 다 했는데 그리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손사임 대표님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한 말씀 제가 했었는데 그냥 사인해. 그러니까 믿고 하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 그 예전에 수강을 하셨었어요. 손서영 대표님께서. 그래서 뭔가 이거는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강 대표님 아무거나 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강제 가입이 됐습니다. 3월 26일 날. 그런데 더 웃긴 건 강 대표님이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손서영 대표님께 딱 4주차에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제품 교육, 기본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리더님들이 회사제품 보상을 목요일 저녁에 해주셨어요. 근데 대표님 맨 뒤에서 이렇게 사주를 다 듣고 나더니 다 또 오래요. 오라더니 이거 우리가 한다. 무슨 말이지?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조직이니까 이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띠로리 갑자기 쓰레필만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공부를 조금 하고 있던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자네가 제품을 하게 자네는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다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사니까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착하긴 착하죠.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강의 하나를 받고 5월 첫 주부터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자료 다 땡겨가지고 제품 분석 다 하고 제가 제품 강의를 5월 첫 주에 합니다. 첫 주에 하는데 제가 첫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3년 반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 제품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 아빠 아직도 살아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공부해 보니까 이 알약 캡슐 타입에 있는 거랑 기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족 제일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9월에 이게 됐어요. 왜냐면 이때는 가입하면 무조건 풀셋이었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가입 당했고 풀셋을 받았기 때문에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가입하면 풀셋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달리다가 제가 이 VP 시점에 여기는 근데 그냥 된 거지 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VP가 된 시점에 제가 이 사업을 내 걸로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Y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 가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동생과 아빠에게 찾아온 암이 결국은 저한테 이 PM을 줬구나. 하필이면 거기에 제품을 안내했구나.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가 이 두 분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건강과 영양,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에너지가 저는 되게 당겼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동생은 30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뼈전이 말기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발병 2달 만에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아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살면 뭐지?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임파선에 이렇게 혹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전이암이다. 위에서 시작했다. 뼈까지 다 전이가 됐다. 그럼 제가 나 무식한데 다 떼라. 암을 다 떼라 그랬어요. 왜냐면 의사가 탁 PET 찍고 조직검사 얘기해 주는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동생이면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하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멱살까지는 안 잡았지만 다 떼라. 림프에 퍼진 거 암 다 떼라. 그럼 되지. 왜 손도 안 써보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라고 그래.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맞이하는 병동이에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니들을 못 믿겠으니까 나 다른 병원 간다. 그래서 여기 아산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3개월 전에 위 내시경을 했어도 아무 진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래요. 젊은 암인데 급성의 악성. 조직 10개를 떼면 5개는 암이 아니고 5개는 암이에요. 확률상 너무 안 좋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암도 뭐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와서 치료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동생한테는 죽음을 숨긴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도 처방을 해주세요. 아이는 모르니까 세트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장 다 뜯고 항암제다. 얘를 먹으면 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만 알고 이 친구는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데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전신 상태를 알게 됐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2달 만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수평구도의 자매가 아닌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끔 엄마가 그렇게 키우셨어요. 아빠가. 왜냐면 바쁘셨기 때문에. 장녀는 어때요? 우리 K 장녀입니다. 장녀는 부모가 없으면 네가 부모다. 그러니까 동생들을 다 케어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힘들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힘들지가 아니라 네가 당연히 해내야 할 일이야 라고 해서 저도 약한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대학 때 다 큰 성인을 제가 빗자루 뒤로 때릴 만큼 그 정도로 미움이 가득한데 동생이 그렇게 가니까 제 미움이 그리고 저의 나쁜 상상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불러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죄책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아이를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거실에 4살, 5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습니다. 뭐라고? 홍지숙은 죽었다. 그런데 동준이 동건이 엄마는 그 아이를 20살까지는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엄마로 삽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난 엄마다로 바꿔요.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넌 엄마야. 홍지숙 삶은 없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 부정의 구덩텅이에 빠지지 말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 왜? 네가 사랑해서 피운 씨앗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7년 뒤에 아빠가 동일 부위에 말기 판정을 또 받습니다. 동생 때는 암울했어요. 제가 영양 공부, 건강 공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보냈으니까 근데 아빠도 시험 3개월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온몸에 이미 전이가 다 됐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긍정의 빛이 나 아빠 살릴 수 있어. 공부도 했고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항암을 하기는 합니다.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좁은 간에 암이 생겼는데 그게 70%를 식도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00%가 막히면 못 드시죠? 그러니까 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항암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표적 항암을 시작을 했고 다행히 잘 버텨주셔서 43차례 항암을 버티셨어요. 하고 나오실 때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쉐이크 매각. 왜? 정상세포를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을 건강하게 저희랑 여행 다 하시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독극물을 43차례 주입을 했기 때문에 각 배출 기관이 다 막혀서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임상을 철저히 했죠. 장이 서고 간이 서고 신장이 망가지고 폐호흡이 안 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2분의 암이 결국은 저는 건강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런데 뭐가 더 커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집안 내력이라 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겪은 병수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10년 동안 그 우울한 분위기, 그 우울한 자장이 온 집을 덮고 있는데 그게 가장 싫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아니, 건강은 모든 것의 1순위야. 다른 거 투자 안 해도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했고요. 또 하나,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저는 아프면 안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2번째 자식 가슴에 묻어 신랑 병수발 3년 반에 우리 엄마 무슨 죄예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 자식 둘마저도 아파버리면 그 너무 잔인한 세월을 어떻게 버티세요? 저는 아프면 안 됐어요. 기침도 못하고요. 감기 걸리면 전화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출장이야 이러고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끌어당김이 결국은 저한테 PM을 연결해줬다. 아빠십니다. 어제 이제 포토를 보면서 동생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빠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우리 아이가 이제 중1, 초6 됐어요.
아빠 생각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50세 이후의 삶을 절망으로 설계했습니다. 왜? 48, 내년에 저희 둘째가 20살이 됩니다. 저는 자유분이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살까지 키우면 전 안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50세가 희망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고 버티고 나머지 힘들면 네가 죽음을 선택하든 그 이상을 선택하든 네 맘대로 해놨어요. 근데 살다 보니요, 책이라는 게 종교처럼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읽고 깨우치고 강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홍지수기로 살면 안 될까? 그래서 제 동생한테 사죄를 합니다. 글을 쓰고 오열을 하면서 내가 너 살아생전에 잘못했던 거 2배로 열심히 살게 하고, 그래서 제 삶에 행복과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서 B&B, 북앤바인더도 만나고 그 다음에 PM도 저에게 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네, 저희 엄마 대사질환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당뇨 판정도 받으셨다가 제가 드시는 거 말렸죠.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엄마만 이제 엄마 친구 이모들이 이렇게 오면은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70세 어르신들 이러면서 아이고 앉으면서 아이고 그 순차적으로 하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럼 제가 엄마 들었어? 뭐 그러면 아이고 멜로디. 근데 저희 엄마 아이고 안 하시거든요. 15층까지 그냥 쭉 걸어 올라오십니다. 뼈 주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맞으셨던 분이에요. 관절이 다 휘었습니다. 식당 일만 20년 하셨어요. 아빠 투병하시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엘보도 다 나가고 무릎도 안 좋고 하지정맥은 너무 심해서 매번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1년 반 이상 드시고부터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바지가 다 큽니다. 자연적으로 70세 노인을 제가 다이어트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에게 PM은 가족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미래 얘기를 저에게 늘 상상합니다. 왜요? 부정을 생각해 봤잖아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의 죽음을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그렸던 그때 동생이 마치 내 상상처럼 되었을 때 그 공포감을 알기에 철저하게 긍정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퓨처 셀프를 여러분께 추천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터 시작!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라.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미래의 내 모습 상상하십니까? 무조건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 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제가 죽음을 그렸더니 죽음을 그녀 저에게 다가왔죠. 아빠는 제가 긍정을 그렸습니다. 우리 아빠 내가 살릴 수 있어. 의사들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세상에 표적 항암만 하겠다는 거요. 면역 항암을 해라. 면역 치료 많은데 왜 표적을 하냐.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진짜 싫어했어요 의사들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표적 항암을 해야 본인들이 돈을 받거든요.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 아빠를 설득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왜냐면 영양치료나 면역치료는 서울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 여기를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 뽑으니까.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서 표적하시겠다고 결국 아빠 설득이 안 돼서 그 병원에서 계속 계셨지만 병원 의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 암 사이즈만 줄이면 됩니다. 그 70세 노인네 항암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담당이가 두세 차례 못 견디실 거예요. 노령이시라. 말이에요? 방구예요. 버티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아빠의 미래는
무조건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더 사실 수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추억 쌓기 해드릴 거예요. 제가 주문처럼 매일 외웠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그렸던 미래 일기를 제가 이렇게 긍정으로 그리게 됩니다. 50세가 되는 어느 날 저는 꿈에 그리던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살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면서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32살 때부터 32살의 절망에서 30대 중반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2년, 20년을 그렸는데 막연하게 그렸던 이 주문이 결국은 저한테 뭘 가져다 줬냐면 방법론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 50살에 정년할 건데 대부분 지금 몇 살 정년이에요? 65세. 늘어나서 70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20년을 정년을 땡기면 적어도 20년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20년을 나는 그럼 놀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지를 은연중에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저한테 왔을 때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갈 때, 다른 사람들 쉬는 주말에 나는 지금 현재 몰입 집중해야 돼요. 뭐에? 자산을 불리는 일에. 왜요? 50세 이후에 뭐 해야 되니까? 네, 50세 이후에 자유롭게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되게 달려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도록 이걸 책과 바인더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일기를 그리고 회사를 만났습니다. PM이라는 회사. 근데 이 회사요 31주년이 아니었으면 전 안 합니다. 아무리 대표님이 너 월급 받는데 해야지 겉으로 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이 그냥 믿음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31년이나 유지됐는데 사기를 쳤으면 벌써 망했겠죠. 맞죠? 그래서 이 신생 기업이었으면 저는 안 합니다. 왜? 분석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 분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 회사 검증한다? 아니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31주년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이 역사가 회사에 대한 믿음을 그냥 얹어줬고 제품을 제가 먹어봤더니 사업은 모르겠는 제품력에 대해서는 또 믿음을 줬잖아요. 또 두 번째, 안전성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거리에 대한 게 완전 촉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 둘을 암으로 보냈기 때문에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무거운 벌을 줘야 할 사람들은 먹는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할 만큼.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퀼러니스트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 다른 네트워크 제품들도 퀼러니스트 등재된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 제품이 등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를 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할 뿐이지. 그래서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거 저는 다른 거 안 봤어요. 얘만 봤어요 사실. 오케이. 31주년 퀼러니스트 전 제품? 오케이. 너는 먹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제 미래. 50세 이후에 자유로운 삶. 그러면 돈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돈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저희 아빠 투병할 때 제가 봤어요. 와, 건강하려면 건기식을 먹으려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왜? 저희 아빠 매강하는 거 제가 돈 냈거든요.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씩 됐어요. 그거 제가 돈 없다고 돈 계산하면서 했으면 후회했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했어요.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쓴 내 손으로 안 치고 그렇게 3년 반을 들였는데 그럼 또 생각했죠. 건강하려도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삶의 카테고리를 바꾼다. 예전에 가치가 먼저였습니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돈이 먼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없게 나누면 되겠구나. 그냥 현실 저한테 이해시킨 거죠. 예전에 아유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고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돈이 전부야. 돈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없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명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건강 코치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안 내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PM도 뭐 되게 해야 돼요? 돈 되게 하셔야 돼요.
진짜 돈 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번 우리 BA 갔더니 띄워주시더라고요. 여기요. 4조 1200. 와, 글로벌입니다. 대단하죠? 또요. 찍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은 5,500억, 대략 5,600억이었는데 작년 2023년도 5,764억 원.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근데 1위부터 9위까지를 보면요, 증감률이 전부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PM만 뭐예요? 성장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경기가 지금 다 안 좋고 네트워크 시장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아까 제가 먹을 거야 강제로 하지만 강력한 Y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력한 Y가 제가 VP 정도 됐을 때였는데 손소영 대표님이 저희 3P 와가지고 이런 강의나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근데 트라에 세 분의 따님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따님이 지금으로 30살이고 그때가 21년도인가 그랬으니까 3년 전이죠. 27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미 캐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둘째 따님도 성인이어가지고 한 5, 600? 셋째 딸도 한 3, 400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뒤통수를 한 대 팅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도 말 잘 듣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말 잘 들어요. 왜냐면 저 부정을 내뱉지 않는다 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살 19입니다. 사실 말 잘 듣잖아요,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을 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로서 저는 제가 벌어서 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손 대표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이미 네트에 넣어서 그녀들한테 인쇄성 소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PM에 지금 걸쳐져 있고 먹을 거고 할 건데 이 아이들의 파이프라인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왜? 그들의 건강한 환경과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이 건강한 환경은 제가 건강의 이슈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지 않아서 마음 아픈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겠죠. 여기서 와이프를 만나면 어떨까? 그럼 적어도 PM을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PM 안 먹은 며느리보다 PM 꾸준히 먹이는 며느리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박하고 있습니다. 20살 코드 나왔거든요. 5월 5일 지나서. 벌써 이제 MM인데 제가 이제 여기 CA 안 맞춥니다. CA 안 맞춥니다. 왜? 돈 들어가면은 이제 딴짓 하실까봐 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잘하세요. PM 코드 죽이냐 살리냐는 본인한테 달려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한 2-3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개몰자더라고요. 근데 엄마 지금 1학년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할 테니까 군대 전에는 엄마가 좀 어떻게 좀 해달래요. 이렇게. 너무 웃기죠, MZ세대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살려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엄마를 경찰서에서 부르거나 원치 않은 할머니를 10년 이내 만들면 아웃입니다. 상속도 아웃입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 왜 그래요? 이러는데 어쨌든 딜할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부산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저희 딸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조인 시키려고요. 이 친구 이제 내년 11월에 코드가 나옵니다.
그 결국은 저의 강력한 Y, 네,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과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부모시잖아요. 맞죠? 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건강한 환경을 주는 거 부모님으로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애들은 PM으로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태어난 애들인데 키 성장도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빠가 168, 유전점 키 17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75, 이 친구 83. 성공했죠? 근데 먹거리를 잘 먹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메가로 줬어요. 왜냐면 83인데 몸무게 55예요 지금. 입이 짧아요. 근데 어떻게 84까지 키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 공부해보시면 알잖아요. 영양이 넘치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꾸준히 밀어놨죠. 투자를 했습니다. 그 PM은 확실히 흡수력이 좋다는 게 다른 것 먹었을 때보다 PM 먹고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 레시피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립니다. 네, 여러분 타겟층을 한번 맞춰보세요. 왜죠? 돈 투자하려면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이 두 친구한테 학원을 안 보냈습니다. 왜요? 학원 갈 비용으로 키를 키운 거지.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근데 키는 딱 성장기에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 뭐라고 키 크고 싶어 안 크고 싶어? 그랬더니 크고 싶대. 공부하기 싫지? 학원 다니지 말고 학원 돈을 우리는 영양제 사자. 아니 실제로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나쁜 엄마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들들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번 뜨끈뜨끈 또 올려보세요. 제가 올해 EVP 5레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급을 봤더니 자꾸 포인트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핵심 멤버들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EVP로 만들면 네, 저는 뭐가 밀려서 되죠? PPT가 되더라고요. 근데 PPT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유의미한 4,500의 수입을 가져가는 게 저한테 더 유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준이가 올해 가입했으니까 2026년도에 SP 달성, 네. 2027년도에 SP 달성, 그럼 월 한 2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더 해줘야 되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28년도에 50세가 되거든요. 그럼 저 안녕해도 되는 거죠? 제 플랜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놓고 월 2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면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찾으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살 친구한테도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내가 뛰잖아. 그래서 엄마가 파이프라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가 정말 제대로 재미있게 할 일을 찾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PM 덕분이에요. 제 본업은 노동 수입의 끝장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저 프리랜서 강의할 때 8시부터 밤 10시까지 떠들었어요. 수입은 돼요. 그런데 저녁 10시 반에 자리에 앉으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현타가 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했어요. 똑같은 수입인데 에너지가 완전 다르죠. 그쵸? 근데 얘는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일정 구간까지만 여러분이 노동 수입을 조금 하시면 이후에는 인쇄성 소득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지십니까? 네. 그대로 닮아도 됩니다. 자, 토끼와 거북입니다. 둘이 현실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토끼? 맞죠? 네. 거북이? 아니, 동화 말고요. 동화 말고 현실적으로 거북이 아니고 토끼가 이기잖아요. 자, 그런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꾸준한 되게 싫을까요? 토끼도 꾸준하게 칠 건데.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누가 이겨요? 거북이.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선택을 한번 하려면 여러분 10번 고민하세요. 저는 100번, 1000번 고민해요. 얘는 누가 봐도 안전해 라고 할 때까지 죽어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장점은 내가 선택해서 발을 디뎠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다 돌아와요. 아니라고. 저는 갑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면 돼요? 그때까지. 될 때까지 가면 되잖아요. 네. 과거에 성공 사이클을 돌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기준 판단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만족하는 그때까지 가면 돼. 저는 지금 지상의 거북이에서 바닷속 거북이가 되기로 환경 설정 바꿀 겁니다. 그래, 아들들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나의 파이프라인, 50세 이후에 조금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간다. 그래 달립니다. 광주 매주 갔죠. 제가 5월까지 매주 갔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리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럽니다. 힘들게 왜 돌아다니냐고. 투잡이잖아요. 주말에는 해코칭하고 주중에 돌아다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50세 이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 때마다 미래일기 상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에너지 있을 때 돌아다녀야지. 나중에 호흡하면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나를 기억하는 모든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여러분이 PM을 하는 이유, why, 목적, 꿈, 목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이 자리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발이 안 움직여진다. 그 Y 설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소그룹 미팅을 계속 나온다고 IMM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 세미나를 무한 반복 듣는다고 해서 IMM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발 누가 떼줘요? 절대 스폰서가 떼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을 떼게 하는 건 뜨거운 가슴. 나를 뜨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 발을 떼게 해주지 다른 스킬? 매뉴얼? 시스템? 다 필요 없던데요? 뜨거우면 뛰어요. 맨 땅에도 헤딩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성공자 3%가 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 뭘 적었어요, 여러분? 목표를 적었을 뿐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바인더가 저한테 좋았던 점은 되게 불편했어요. 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근데 바인더는 나한테 솔직하게 보여줘. 안 했잖아요? 바인더를 안 쓴다. 안 쳐다봐. 왜냐면 거기다 안 썼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보는데 부끄럽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안 했네? 거짓말로 씁니다. 그거 싫으면 아예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발전입니다. 그게 나잖아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왜요? 계획과 실행, 그 피드백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다이어리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잡았고 종이 위에 목표를 쓰고 실행하는 걸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대로 제가 2022년 11월에 PT가 됩니다. 쓰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될까? 없습니다. 될까 고민하는 순간에 된다 하고 가면 돼요. 이거 쓰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간다고 확실하게 선언하니까 방법론이 생각난다니까요. 어떻게든 10만 포인트를 일으키려고 내가 하지 될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2024년 12월에 목표 있으십니까? 네. 됩니까? 네. 혹시라도 망설이셨으면 그 망설일 시간에 그냥 된다 하시면 그래도 마스터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0.0001%를 안 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냐고. 된다니까. 그러고 가야 100이 아니더라도 7, 80%는 가는데 0.0001%의 안 됨을 내 마음속에 넣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행동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적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적어야죠. 안 적으신 분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 오늘 이거 지금 100장 출력해 왔어요. 근데 못 받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파일 드렸습니다. 파일 받으시고 여기에 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적은 분과 안 적은 분은 성장 속도가 다를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적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오세요. 네가 적으라고 적었는데 안 되더라. 제가 책임질 건 아니고 제가 코칭이나 뭔가 잘못하고 계시니까 방향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안내해드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많이 계보 그렸어요. 왜요? PT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보 많이 보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봐요. 파트너들 거. 아버 죽었네. 미우지네. 여기 두 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거를 원래 그려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려주고 가는데도 안 해. 내가 그려주고 가서 포스는 2명 아무만 해봐 어떻게 해도 안 해. 그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답답한 거지. 이거 지금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상담 에이전트님보다 제가 계보를 더 많이 뒤져본다.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지식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네. 제가 50살 이후의 삶을 저기에다 목적지에다 꽂아놨습니다.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자유로운 삶. 근데 지금 당장 5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쪼개서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를 나한테 줘야 됩니다. 맞나요? 네. 이 쪼개기 개념이 저는 바인더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페이퍼를 드린 게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에 플랜을 짜십니다. 단기 목표가 연간 목표예요. 그래서 이 원어들과 함께 꿈리스트를 쓰는 이 양식을 드렸고 저희는 조직에서 매년 2024년, 2025년에 연간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월로 쪼개고 그 월을 주로 쪼개고 주를 3일 단위로 쪼개요. 월, 화, 수 피드백, 목, 금, 토 피드백 3일 단위로 피드백을 합니다. 왜? 3일은 버틴대요 인간이. 두뇌의 어떤 그 호르몬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3일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4일이 되면 망각을 시켜버리세요. 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로부터. 그래서 잊히대요. 그래서 4일 차에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환경 설정을 해야지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인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박약인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거는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권해드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도 지금 마지막 하반기의 꿈 리스트,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원워드는 내가 그럼 하반기에 뭐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설계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문어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적어 주었다 그러면 해볼까? 걸쳐요. 저 사람이 적어주었다는 해볼까? 이렇게 걸치잖아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면 에너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해보시고 안 되면 여러 개 하면 돼요. 그런데 해보세요. 하나에 집중했을 때 성과가 더 파워풀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PM. PM에 뭐에 있습니까? PT. 크게 외치셔야죠. PM에 뭐에 있다고요? PT. 네. 그럼 PT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행동을 나한테 주면 돼요. 지금 당장 PT가 되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말고. 목표는 PT. 그런데 오늘 그 PT가 되기 위해서 오늘이 쌓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PT가 되기 위한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지를 잘 보세요. 가령 저희는 하루 3명한테 샘플 전달하기, 일주일에 3명 아보하기.
미팅에 꼭 참석하기 하나 두 개는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회사 제품 공부하기 이걸 매일매일 루틴 있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보고 대박 이건 맞는 말이야. 내가 관심을 가지면 진짜 경험이 돼. 근데 관심이 없으면 경험이 안 된다. 제가 이거를 꿈리스트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꿈 적은 거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루어진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많아요. 적고 적기가 무서워요. 왜?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거 상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꿈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글보다 더 좋은 거는 보드예요. 여러분 보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더 좋잖아요. 이거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되니까. 예전에는 신문 잡지 이런 거 다 찔러가지고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꿈보드 꼭 해보세요. 제가 지금 꿈 목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의 뜨거운 불씨가 여기서 발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도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50세 이후의 꿈을 계속 그리지 않았다면 저는 절망해서 아직 못 나왔어요. 근데 그 계기를 만든 게 어떤 도구이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처럼 B&B라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계속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꿈을 제가 뱉은 게 사실 33, 34부터 뱉은 꿈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전업주부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았던 분들도 휴직을 하고 아이들하고 집에만 있으면 나는 없고 온데간데 없고 나는 누구누구의 와이프,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자존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양육하려고 가봤더니 꿈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그래서 꿈 기록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클래스에서. 자,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어요. 1만 명은 넘어 보여요. 거기에 제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20cm 힐을 신고 워킹을 합니다. 근데 그걸 상상하면 좀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좋았어요. 라스베가스는 그냥 얻어다 잡은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막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러는 거. 내 꿈인데 내 꿈인데 왜 본인이 되냐 안 되냐 내 맘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상상하면 되는 거지.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이니까. 저는 이 상상하면 두근두근거리고요. 무대에 서지만 1만 명이 지켜본다니까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라스베가스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뭔가 큰 나라임은 분명하고 그래서 외쳤습니다. 15년 외쳤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어떻게 하세요? 사실 유포 됐습니까? 작년에 이뤘습니다. 여기 라스베가스가 제 빨간 드레스 입었잖아요. 작년 PT 인정식입니다. 세상에 라스베가스를 갔네. 두근. 왜 하필 라스야? 소르고 회장님이 내 꿈을 들었나? 그래서 제가 광주 세미나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혜수 대표님이 빨간 드레스 준비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일 모레가 다음 주 출근할 때였죠? 그죠? 그 주였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유 저 집에 빨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창피해서 그냥 검은 드레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완벽한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대표님이 이분들 광주 사시거든요. 이 두 분한테 시켜서 이거 협찬해 주신 거예요. 박수. 그래서 아니면 제가 이 빨간 드레스를 어찌 입습니까? 아유 저거 입으려고 배에 힘을 어찌나 줬던지. 어쨌든 간에 꿈은 기록하고 외치면 이루어진다. 15년 만에도 이루어지잖아요. 두고두고 제가 모든 강의에서 얘기하는 밑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제 꿈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탁 가슴에 당장 가서 이거 해야겠다는 거 안 떠오르세요? 나 그럼 1시간 강의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안
뜨거워졌나 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예. 피해. 역시 우리 아들 롤모델이 마동석이거든요. 팔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아까 포스가 느껴졌는데, 자 이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우선 2024년 12월 31일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미래일기를 써보세요. 아까 제 미래일기 보셨죠? 미래일기는 어떻게 쓰냐면 이미 난 됐어. 그리고 12월 30일 날 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오늘의 날. 너 그때 홍지숙 강사가 이런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썼던 오늘이 달성이 됐어. 이루어졌어.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미 내가 꿨던 꿈이 이루어지고 그날의 설레임을 담는 일기를 미리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두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내 모습 지금 상상하셨습니까? 네. 5초 드릴게요. 1, 2, 3, 4, 5. 만약 이 5초 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Y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초 안에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12월 31일 하니까 탁 스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강력한 여러분의 꿈과 Y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야 갑니다. 그 요정을. 힘든 걸 버텨내십니다. 그래서 꿈 반드시 기록하고 상상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미래일기의 상상 속의 나를 확정하셨다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줄 아이템 우리 뭐 있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PM이잖아요. 그쵸? 이 아이템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이 나를 부자로 이끌어줄 미래를 건강하게 해줄 큰 아이템인데요. 자 건강이란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제가 오늘 건강 강의 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뭐야? 너무 쉽죠? 근데 지금 현대인은 이거 돼야 안 돼요? 아무도 안 됩니다. 잘 먹고 계십니까? 잘 먹고 계세요? 진짜? 막 먹어요.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어느 분이 저희는 집밥 꼬박꼬박 해 먹어요. 대단하시다. 집밥을 어떻게 해 드세요? 뭐 밀키트랑 이런 거 사가요. 집에서 해 먹어요. 집밥이 다행이다. 아니다. 밀키트 아니에요. 편의점 도시락 사다 집 식탁에 차린다 그래서 그렇죠. 집밥 아닙니다. 건강한 자연 원료로 조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공식이 많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자고 그래서 못 삽니다. 자 이걸 못하면 결국은 얘가 망가집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혈액이 걸쭉걸쭉 그쵸? 혈액이 탁해지고 산성화되고 그 산성화된 혈액이 혈관을 망가뜨려서 우리가 얻는 대사질환 코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혈관 나이 한 살 어려지셨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거거든요. 혈액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액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피해 빠네.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탁해진 어떤 주스나 물을 맑게 하는 방법. 버린다? 걸러낸다. 걸러낸다. 필터하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상의 뭘 넣으면 돼요? 물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이렇게 맑아야 돼. 말초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다 막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인체를 보니까 수분 함량이 여러분 몇 대세요? 40, 60대는 60%밖에 수분량이 없는데 이것도 물을 잘 드셨을 경우에 그런데 저것도 더 챙겨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이라고 하죠. 이게 어혈입니다. 자, 이런 끈적끈적한 덩어리 혈액이 모세혈관까지 가니까 막히죠. 모세혈관은 여러분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덩어리진 혈액이 가면 막아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산소와 혈액을 막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장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의 혈액의 85%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섭취 안 하신다 그러면 혈액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혈액량도 줄어들고 어혈도 생기는데 염분농도마저도 낮아. 그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챙기시면 됩니다. 사실 건강한 여기서 얘기가 다예요. 당신 혈액 막습니까? 막다면 모세혈관이 안 막혀야 되는데 막혔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물 많이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물이 나이가 들수록 못 챙겨 먹네요. 그런데 필요해서 먹는 영양제마저도 이 캡슐이나 알약을 드시면요, 얘가 위에서 분해될 때 또 다른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잔뜩이나 물이 없는데, 그럼 수분도 부족한데 물이 필요한 알약을 드실래요? 아니면 수분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이 제품을 드실래요? 뭐 선택하실래요? 네. PM 먹어. PM은 좋아요. PM 제일 좋아.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왜 얘를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PM 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좋다고 하지. 그래서 왜 이 PM을 먹어야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건 상해 스폰서하고 여기 NTC 페이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 자체를 만약에 못 하신다 그러면 얘는 하셔야 돼요. 왜요? PM의 강력한 차별성입니다. 네트워크 제품 다 좋아요, 여러분. 네트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PM을 먹어야 하는 게 내가 먼저 설득되고 입으로 뱉으셔야지 소비자한테 선택을 권유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점점점이 알약이에요. 알약을 드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얘가 녹아서 흡수돼야 되죠? 근데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녹지 않는 건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상태로 있다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먹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나 마나는 거죠. 돈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PM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을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시그니처 제품이잖아요. 제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누가 필요한가의 개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액티바이즈 비타민 B군이어서 아무 소리 말고 여기서 빨간 통, 그냥 빨간 통. 그런데 엄마 주변에 막 붓는 이모 있어? 있어. 손이 맨날 띵띵 붓는데. 붓는 이모 갖다 줘. 엄마 저기 이모들 남편분들 중에 술 맨날 먹고 술 주정하시는 분 있어? 이모들 중에 깜빡깜빡거리는 사람 있어 없어? 이때. 그러면 이제 명단이 줄줄 나왔잖아요 지금. 그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액티바이즈 가서 권하라고 해봐야 얘를 모르기 때문에 입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누가 필요할까의 관점으로 좀 돌려주시면 되고요. 팝캅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붓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부었어요. 잡곡 싫은데 저희 엄마 계속 잡곡 드시는 거예요. 그 엄마 잡곡 왜 먹어? 그랬더니 먹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잡곡 왜 드세요? 흰쌀보다 좋다니까. 엄마 비싼 거 사오지 말고 밥하기 귀찮으면 꿀리지 말고 우리는 팍하기랑 이리스 먹으니까 자꾸 안 먹어도 돼. 정말? 그 얘기 이모들한테 가서 우리 딸내미가 자꾸 안 먹어도 되는데. 녹즙 저희 아빠 투병하시면서 해봐서 알아요. 엄마가 제일 싫어했어요. 야채 사다가 따듬어가지고 넣어서 그 거름만 삐지면 또 있다가 또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팍팍 드시면 녹즙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위장 좋으신 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드시면 위장 바로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드렸더니 엄마가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누구.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왕이면 그분한테 팍팍을 드렸을 때 효과가 있다. 리스토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토레이트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보면 이 리스는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강보험 안 내시는 분 계세요? 없죠. 건강보험을 내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박스씩. 그럼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병원 관리 별로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저희 뭐 급식하면 애들 밥 위에 하얀 가루 뿌려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타서 먹으라고 먹어요? 안 먹잖아요. 마법의 가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먹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다 흔들을 때까지 전달하시면 돼요. 맞죠? 리스 먹는 그날까지.
자, 이것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혈압, 고지혈, 혈당 관리, 대사질환 코드 약 하나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먹으셔야 돼요. 더 드셔야 돼요. 아까 두세 포 드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나는 밥을 더 먹어. 그럼 한 포 더 드셔야 돼요. 권장량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품은 제가 이게 정말 좋았어요. 균형을 맞춰줍니다. 깨진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메가보다는 꾸준히 기본 제품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한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메가를 먹더라도 먹다 안 먹다 하시는 분 말고 적응기를 거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추가하거나 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메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 제품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 3종 세트로 건강한 사람 수준부터 중증 질환도 이렇게 안내합니다. 제가. 그래서 적응하고 넘어가고 적응하고 넘어가고 적응하고 넘어가고 같이 3종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70에서 80%의 영양이 다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저것 권하지 마시고 적응기 거칠 수 있게끔. 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잖아요. 사 먹지 말래도 사 먹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자꾸 뭔가를 나한테 팔려고 한다는 느낌이 딱 뜨면 아무리 좋아도 거부감이 일기 마련입니다. 저희 제품은 정말 3종만 드셔도 70에서 80 모든 영양에 그걸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수당입니다. 30분인데 10분 왜 되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끝납니다. 신박한 보상 플랜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거 장표 드린 거에 맨 뒤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미지로 그렸어요. 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PT님 중에 윤규미 PT님이 이렇게 푸는데 대박이더라고요. 보상 풀어보셨죠? 첫 만남인데 보상까지 풀어보신 분 들으시던가요? 짜증내잖아. 친구들은 이러고 언제까지 할 건데? 아 진짜 짜증내잖아. 왜요? 우리 팍한 미스도 어렵고 보상 용어 하나도 모르는데 자꾸 내 앞에서 막 1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은요 여러분 이건 3분도 안 걸려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여주고 각각의 디테일은 그 다음 미팅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수당은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근데 1차는 개인 수당입니다. 내가 먹어서 좋았어. 아보를 먹고 내가 아보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사람의 매출의 몇 프로를 올려준대요? 10%. 이게 끝. 자 그럼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 다음에 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먹는 매출이 1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룹이 됩니다. 맞죠? 1000포인트 되면 뭐가 돼요? 자동으로 매니저가 되니까. 자 그룹이 돼요. 그럼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어보니까 좋아서 연결하니까 그룹이 됐어요. 그럼 밑에 그룹이 이렇게 6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PM에서는 얘는 직접 연결한 거 10% 준다 그랬는데 그룹이 되면은 각 세대에서 발생한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더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룹 매출입니다. 그래서 53355 이걸 준대요. 6세대나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룹을 이루다 보니까 어머 더 커졌네요. 뭐가 됐어요? 조직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조직은 SM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로부터 파생된 모든 그룹을 다 합쳐서 무한대로 2에서 21%를 나눠서 준대요. 이게 3차 수당입니다. 단 하위 실적 선지급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준대요. 밑에서 남고 위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아니죠? 네. 이게 다예요. 1, 2, 3차 수당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 60대 이후에 풀었는데 이해하셨어요. 계속 동그라미 그릴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셨는데 이걸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제조합에서 35% 네트워크는 35% 소비자한테 주는 거 약속돼 있잖아요. 여기 10%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6하면 4% 여기 21% 더하면 뭐예요? 35% 이것만 줘도 단데 추가로 주는 거 있죠? IMM부터 뭐 나와요? 자동차 그 다음 여행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 이거 제가 직접 그리면서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드렸잖아요. 양식 네.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원래 제가 말을 조금 줄여서 실습하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분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야 니네는 몇 줄 키워야 돼? 몇 줄 키워야 돼요?
네? 무한대. 무한대. 야, 우리는 2줄만 키우면 되는데 니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1줄만 키워도 되는데? 1줄만 키워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거를 무한대로 키워도 다 준대요. 그래서 가로, 세로 다 뭐예요? 무한대. 네. 이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네. 영상도 찍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테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이 양식지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아보를 먹을 경우에 혜택 디테일하게 왜 아보를 먹어야 되는지 혜택과 함께 공짜로 먹고 싶으면 몇 명만 추천해봐 라고 하나카드 연결하면 더 싸게. 이거를 워크숍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리게 해요. 10분 보상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고 첫 시간엔 여기까지. 자, 그럼 매니저 수당을 받고 싶다. 매니저는 또 있어. 이렇게 매니저 천정, 되는 방법, 세대수 구분, 리더십의 나머지 빠른 승급까지. 네. 이렇게 해서 직접 써보게 해요. 이거 딱 10분이네. 아까 제일 처음은 3분이네. 그러니까 전체 보고 나무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얘를 했는데도 더 깊게 사업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 보여주셔야죠. 우리 매뉴얼, 본사에서 보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 트레이닝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단계의 교육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려나? 1번부터 12번 중에 나는 몇 번이 목표다. 어느 분이 하시려나? 여기 PT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답해 보실 분. 1번부터 12번 중에 저는 일단 PM을 통해서 이만큼은 받고 싶습니다. 네. IMM이요? 네. 혹시 언제 아보 클로징? 아, 그래서 조금만 높이세요. 조금만 높이세요. IMM은 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이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쩍 손든 거 보니까. 네, 축하드리러 올게요. 꼭 전해주세요. 네, 이걸 여쭙는 이유는 여기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모든 직급들도요. 월 소비 금액이 얼마예요? 13만 3,140원. 직급이 올라갈수록 소비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CA도 뭐예요? 동일하게 600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거예요. 뒤에서도 한번 여쭤볼 건데 내가 4번만큼의 소득을, 직급을 원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PM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PT가 빨리 되고 싶어. 그럼 뭐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간 투자가 답니다. 맞죠? 근데 그 시간을 투자 안 한다니까. 30분도 안 되는데 자기 부입 변제되네. 부입 변제되네. 왜 나한테 묻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행 보너스잖아요. 그쵸? 아까 자동차 보너스고 여러분도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달리시는 분들 VP 12월에 이제 윈터 리더십을 그 목표를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달리시면 여기로 갑니다. 내년 6월은 반드시 갑니다. 11, 12, 1, 2 그리고 월2 직대에 2명 IMM으로 2번 네. 확정되시면 가는 거고 PT 인정식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왔고 너무 좋더라고요. 빠른 승급 보너스도 있으니까 꼭 안내 받으세요. 이것도 이왕이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를 13개월에 빠른 승급을 넣는 이유가 있겠죠. 달성이 불가하다 그러면 저 조건 줄까요? 그럼 저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라는 거죠. 그쵸? 저건 누가 받나 이게 아니라 저희 산하에 우리 유희원 PT라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네,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탁 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들도 있다. 자, 그럼 정해보세요. 하루입니다. PM 비즈니스의 시간 투자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 생각해보시고 목표가 명확하시다면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여러분이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기서 탁 꽂혀서 상위 스폰서님과 그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론만 듣고 나가시면 죄송하지만 한 3-4시간 이후에는 아까 홍 간사가 뭐라고 했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액션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쇼더 플랜 책인데 이걸 읽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Y를 설정해서 제품 애용하고 나를 먼저 후원해야 돼요. 너한테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내가 후원이 되면 파트너 3명은 그 에너지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거는 세일즈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후원하고 후원하는 걸 가르치시면 돼요. 이게 반대 이렇게 해놨더니 감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워크숍지로 또 만들었죠. 드렸잖아요. 샘플도 위에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강력한 Y가 뭔지 찾아보시고 나는 꾸준하게 내가 섭취를 해서 내가 뭐가 변했는지 아이스토리를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서 꾸준한 섭취 애용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플러그인 얘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침 9시에 여기 만약에 본사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시라 그러면 이거 하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출근 안 한다고 여러분 뭐라 해요? 스폰서님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강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대표님 오늘 컨디션이 별론데 저 오늘 안 갈게요. 이러면 저 어떻게 해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자르죠. 저 아들내미하고 싸워가지고 오후 출근할게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해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집에 뭔 일 있으면 안 나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일처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처럼 하실 분들은 나는 중년 안에 있어도 무슨 일에 있어도 수요일 11시 이 미팅을 참석한다.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나 2개를 설정했다면 얘는 본인하고 타협하지 말고 누가 1등 없든 오라고 하든 말든 이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많아요. 조직에 누가 들어왔는데 안 맞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사사건건 문제는 이렇게 넣어. 상위 스폰서 미치려고 그래. 근데 어떡해. 이거 개인 사업인데. 그래서 미운 사람 가입시키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진짜 사랑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셔야지. 그래도 사업인지라 같이 하다 보면 비즈니스인지라 하다 보면 이어진다?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니까 감싸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이 들어와봐요. 그럼 어떻게 감싸실 거예요? 조직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잘라내고 가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해보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우, 네. 아주 뿌듯합니다. 자, 우리 장시간 10분이 오버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